번개처럼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들 있잖아요. 이런 건 도대체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요? 1967년 노벨 화학상이 바로 이 질문, 이 과학계의 아주 오래된 미스터리를 풀어낸 사람들에게 수여됐습니다. 순간을 측정한다. 이게 말은 참 쉬워 보이는데 사실은요, 이 질문 하나가 수세기 동안 수많은 화학자들을 정말 골치 아프게 만든 거대한 숙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말이죠. 아주 빠른 화학 반응들은 완벽한 미스터리, 그야말로 과학의 블랙박스 안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눈 깜짝할 사이에 휙 하고 일어나는 모든 현상, 그냥 저건 너무 빨라서 측정 못해 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그럼 이 불가능해 보였던 경쟁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우리 같이 시간을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첫 번째 시대는 바로 초기 시계와 느린 반응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19세기 중반쯤 돼서야 과학자들이 반응 속도라는 걸 좀 체계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1884년에 반터프라는 사람이 반응의 수학적 법칙을 싹 정리했고, 이 공로로 1901년에 역사상 최초의 노벨 화학상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1903년에는 아레니우스가 온도가 반응 속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밝혀내서 또 노벨상을 받고요. 바로 이분들이 과학이 눈으로 쫓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느린 반응들의 규칙을 세운 선구자들이었던 셈이죠. 그럼 그 시절엔 실험을 어떻게 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먼저 사람이 손으로 직접 물질을 섞어요. 그리고 혼합물에서 샘플을 조금 떼어내고 그 안에 뭐가 들었나 분석하죠. 마지막으로 시간과 결과를 실험 노트에 꼼꼼히 기록하고요. 이 모든 걸 사람이 직접 손으로 했으니 당연히 느릴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그 당시 기술의 한계라는 게 아주 명확했어요. 측정할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빠른 반응이라고 해봤자 반응이 절반 진행되는데 몇 초가 걸리는 수준이었고요. 그럼 제일 느린 건 어땠을까요? 무려 3년! 박사학위 논문 하나 쓰는데 걸리는 시간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이 초와 년 사이, 그보다 더 빠른 세상은 완전히 아무도 모르는 미지의 영역이었던 거죠. 자, 이제 과학자들이 다음 단계로 도약할 때가 왔습니다. 바로 밀리초, 그러니까 1000분의 1초라는 어마어마한 장벽을 깨기 위한 혁신이 시작된 거죠. 1923년에 하트리지와 로턴이라는 두 과학자가 흐름법이라는 정말 획기적인 방법을 개발해냅니다. 이게 뭐냐면 두 용액을 튜브 안에서 쫙 빠르게 섞어요. 그리고 그 혼합물이 흘러가는 동안 반응을 관찰하는 거죠. 어때요? 이제 더는 느리게 손으로 샘플을 뜰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정말 영리한 아이디어였죠. 자, 그럼 이 방법 덕분에 측정 속도가 얼마나 빨라졌을까요? 놀라지 마세요. 무려 0.001초. 인류가 역사상 처음으로 1000분의 1초 단위의 반응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정말 엄청난 발전이었죠. 하지만 이걸로도 끝이 아니었어요. 과학자들은 또 다른 새로운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제 문제는 얼마나 빨리 보느냐가 아니라 물리적으로 얼마나 빨리 섞을 수 있느냐가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빨리 섞어도 그것보다 더 빨리 일어나는 반응의 세계는 여전히 문이 굳게 닫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말이죠. 이 다음 장벽을 넘으려면 그냥 기술을 좀 더 좋게 만드는 걸로는 안 됐어요. 아예 세상을 보는 방식을 바꿔야만 했죠. 판을 뒤엎는 완전히 새로운 생각의 전환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해결책이 정말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나왔습니다. 바로 갈색 기체, 이산화질소 안에서 음파가 얼마나 빨리 퍼져나가는지를 연구하다가 힌트를 얻게 된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1920년에 이미 아인슈타인이 이론적으로 이런 방향을 제시한 적이 있었더라고요. 여기서 바로 그 생각의 대전환이 일어납니다. 자, 보세요. 기존 방식은 뭐였죠? 섞고 측정하기였어요. 두 물질을 섞어서 반응을 시작시키는 거였죠. 그런데 새로운 아이디어는 완전히 달랐어요. 바로 교란하고 관찰하기입니다. 이건 뭐냐면 이미 평화롭게 균형을 이루고 있는 시스템에다가 외부에서 충격을 툭 하고 던져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충격 때문에 시스템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지켜보는 거죠. 섞는다는 물리적인 한계를 아주 교묘하게 피해간 정말 기발한 발상이었어요. 자, 이제 드디어 이 이야기의 클라이맥스입니다. 마침내 이 속도 경쟁의 승자가 되고 1967년 노벨상을 거머쥐게 한 그 획기적인 돌파구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수상자는 두 팀이었습니다. 바로 노리시와 포터, 그리고 만프레트 아이겐. 근데 재밌는 건요, 이 두 팀의 접근법이 거의 정반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둘 다 똑같이 강력했죠. 누리 씨와 포토팀은 눈부신 삼광, 말 그대로 아주 강렬한 빛으로 충격을 줬고요. 아이겐은 반대로 부드러운 충격, 아주 미묘한 에너지 파동을 이용했습니다. 먼저 노리 씨와 포터의 섬광 광분해법을 볼게요. 이건 말 그대로 정말 믿을 수 없을 만큼 강력하고 짧은 빛의 폭발을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이 엄청난 빛으로 분자를 순식간에 뿡 하고 깨트려서 아주 짧은 순간에만 존재했다 사라지는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 찰나를 포착해서 연구하는 방식입니다. 이 섬광 램프가 얼마나 강력했는지 감이 잘 안 오시죠? 제가 비유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스톡홀름 같은 대도시 하나가 순간적으로 쓰는 전력이 약 60만 킬로와트 정도래요. 그런데 이분들이 쓴 작은 섬광 램프 하나가 바로 그 어마어마한 전력을 한순간에 뿜어냈다는 겁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게다가 이렇게 강력한 섬광이 번쩍하는 시간은 단 100만 분의 1초. 정말 눈 깜빡할 사이보다도 훨씬 짧죠? 덕분에 과학자들은 이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그야말로 100만 분의 1초만 딱 존재했다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찰나의 분자들까지도 드디어 포착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아이겐은 어땠을까요? 이분은 정반대였어요. 훨씬 더 섬세한 기술들을 개발했죠. 예를 들면 온도를 갑자기 확 올리거나 고압 전기로 찌릿 충격을 주거나 아니면 고주파 음파를 쏘는 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들로 안정된 화학 시스템을 살짝 흔들어 깨운 다음에 그 시스템이 다시 원래의 안정된 상태로 스르르 돌아가는 과정. 이걸 이환이라고 부르는데요. 바로 이 과정을 정밀하게 관찰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발견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한마디로 마침내 보이지 않던 세계가 인류의 눈앞에 활짝 펼쳐지게 된 겁니다. 당시 노벨상 연설에 나왔던 이 비유를 들으면 그 시간의 규모가 확 와닿으실 거예요. 1억 분의 1초가 1초에게 가지는 의미는 1초가 300년에게 가지는 의미와 같다. 와, 정말 상상조차 힘든 찰나의 순간이잖아요. 바로 그 순간을 인류가 드디어 들여다볼 수 있게 된 거죠. 이게 단순히 누가 더 빠른가 하는 속도 경쟁에서 이겼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방법들 덕분에 아주 간단한 산염기 반응부터 우리 생명 그 자체를 이루는 복잡한 화학작용에 이르기까지 이전에는 그냥 들여다볼 엄두도 못 냈던 모든 것의 문이 활짝 열린 겁니다. 모든 화학 과정의 가장 근본적인 첫 단계를 이해할 수 있게 된 거죠. 노벨상 연설에 나왔던 바로 이 구절이 그 중요성을 완벽하게 요약해 줍니다. 이들의 연구는 과거 화학의 발전에 있어 아주 심각하게 느껴졌던 공백을 메웠다. 화학이라는 거대한 학문 전체에 있어서 정말 기념비적인 업적을 세운 거죠. 이제 우리는 자연에서 일어나는 가장 빠른 과정들을 직접 볼 수 있는 새로운 눈을 갖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새로운 눈으로 우리는 앞으로 또 어떤 놀라운 미지의 세계를 발견하게 될까요?